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만약 8만 원어치가 넘는 초밥을 주문했는데 초밥의 핵심인 간장과 와사비가 전부 빠진 채로 배달이 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가게의 실수인데도 추가로 발생되는 퀵비 8,000원을 반반 부담하자고 한다면요? 오늘은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이유로 오히려 손님에게 갑질이 아니냐며 하소연을 한 한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초밥에 간장 없이 배달이 왔는데 8,000원 퀵비를 반반 부담하자는 업주. 심지어 초밥집 사장님은 자영업자 힘든데 갑질이라며 맘카페에 올릴 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 힘드신 부분은 저도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이 일의 경우 제가 정말 잘못한 건지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초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배달 어플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종종 포장해다 먹던 곳인데요. 지금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밥 종류가 저희 취향이라 기본 배달팁에 거리 추가 배달팁까지 붙어서 퀵비를 8,000원이나 내고 시켜 먹는 곳입니다. 배달팁에 거리 추가 배달팁까지 붙어서요. 지금 거주하는 동네에 퀵비 없는 초밥집들은 너무 맛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언니네 부부, 이렇게 4명이 먹을 모듬 초밥, 추가 피스 초밥, 우동 등 8만 원이 넘게 주문을 했습니다. 퀵비까지 하니 9만 원이 넘게 나왔네요. 그런데 배달이 와서 풀어보니 초밥에 꼭 필요한 간장, 와사비, 락교, 생강이 아무것도 안 오고 달랑 메인 초밥이랑 우동만 온 겁니다. 젓가락은 저희가 일회용품 안 받기로 설정했고요. 참고로 이 집의 초밥은 와사비를 안에 넣지 않고 따로 줍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간장이랑 와사비를 안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생강만 덩그러니 왔었습니다. 그때는 집에 있는 진간장에 찍어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장님께 간장이랑 와사비가 안 왔다고 하니 어쩌냐? 집에 있는 간장에 드시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이없었지만 그땐 혼자 시켜서 먹은 거고 당시 자영업자들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라 간장 하나 때문에 퀵비를 부담하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밥은 거의 50피스고 와사비와 간장 없이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보냈다는 거예요. CCTV를 돌려보고 연락 주시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연락이 왔고 양이 많아서 같이 나가는 반찬을 따로 포장해 놨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르바이트생이 다른 배달에 딸려 보낸 것 같다고 어쩌냐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집에 간장 없으시냐고 저번과 똑같은 응대를 하시는 겁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장을 안 보내주셔서 집에 있는 진간장에 먹었다. 너무 맛이 없었고 오늘은 초밥의 양도 많고 와사비와 간장 없이 먹긴 힘들 것 같으니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동 국물이 오지 않은 건 그렇다 쳐도 와사비랑 간장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한숨을 푹 쉬시면서 퀵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 동네 배달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라며 작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희가 배달 안 되는 지역을 억지로 해달라고 했나요? 배달 앱에 동네 이름과 추가 퀵비 6,000원이라고 버젓이 써두셨습니다. 더 멀리 있는 옆 동네도 퀵비 더 받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었고 분명히 배달 가능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너무 벙쪄 있으니 옆에 있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초밥도 많이 시켰는데 아무것도 없이 먹으라는 거냐? 가게에서 잘못한 부분인데 다시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또 한숨을 쉬시더니 그럼 퀵비를 반씩 부담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너무 괘씸한 겁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초밥에 서비스 우동 국물이나 생강 정도만 안 왔으면 그냥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와사비도 간장도 없이 초밥을 어떻게 먹나요?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퀵비를 냈고 이건 가게에서 잘못한 거니 부담 못한다. 특히 오늘은 연어, 광어,
참치 같은 생선 종류라 그냥 먹기엔 무리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은 그제야 알겠다고 하고 다시 보내준다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끝까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야 간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너무 배고프고 우동은 국물이 거의 사라져서 먼저 먹어버린 상태였습니다. 1시간이나 지나서 먹은 초밥은 혹시 상할까봐 냉장고에 잠깐 넣었더니 맛이 없어서 그냥 허기로 때웠네요. 9만 원이 4명의 외식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맛없게 먹은 음식값으로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언니가 배민 리뷰라도 쓰라고 하는 걸 그냥 됐다고 여기는 이제 끝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니가 예전 동네 카페에 그 사장님이 하소연하는 글을 썼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저도 가입되어 있는 곳이라 보러 가봤습니다. 예전 지역 카페, 그러니까 맘카페는 아니고 부동산 공유 카페의 느낌이라 남자분들도 많은 곳입니다. 거기에 다른 가게 분쟁 글이 올라왔는데 그 사장님이 댓글을 다신 겁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도 요즘 장사하기 힘들다. 퀵비도 비싼 편인데 간장이 빠진 상태로 배달이 왔다며 새로 가져다 달라질 않나. 요즘 소비자 갑질이 도를 넘는 것 같다.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요즘 자영업자 너무 힘들다. 이런 식의 댓글이었습니다. 닉네임도 뻔히 가게 이름으로 설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갑질을 한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다른 분들은 50개가 넘는 초밥을 와사비와 간장도 없이 그냥 드시나요? 자영업자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데 손님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그걸 손님한테 전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다 지불한 상태고 1시간을 더 기다려서 맛없는 초밥 먹은 소비자는 뭐가 되나요? 요즘 커뮤니티마다 소비자 갑질 이슈, 배민 리뷰 이슈로 자영업자분들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후기를 쓴 것도 아니고 리뷰를 쓴 것도 아닌데 댓글로 억울하다고 소비자 갑질을 운운하시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작성한 글에는 간장 말고도 와사비, 락교, 생강, 우동 국물 이런 거 다 빼놓고 작성했는데 대댓글이라도 달아야 하나요? 너무 화딱지가 나서 잠이 안 옵니다. 저희가 진상인가요? 소비자는 자영업자의 힘듦을 모두 이해하고 그분들의 실수도 무조건 눈 감아줘야 옳은 세상인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물론 좋죠.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커뮤니티 같은 곳 보면 분명 소비자가 억울할 상황인데도 요즘 자영업자 힘드니 이해합시다라는 뉘앙스의 댓글들이 달리던데요. 뭐만 하면 자영업자 힘들다고 하십니다. 직장인도 똑같이 힘이 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돈 내고 부당한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는 대체 무슨 죄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듣는 내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연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다렸을 뒷이야기, 이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속 시원한 사이다 후기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후기 글을 가져왔습니다. 전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 후기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 밤은 사장님이 동네 카페에 올린 그 댓글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보고 소비자의 갑질이 심하다, 간장 하나 빠뜨렸을 뿐인데 이런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을 전부 왜곡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그 댓글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배달 어플에 리뷰 작성을 할까 하다가 사장님이 올린 인터넷 카페에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작성한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닉네임 보니 초밥집 사장님인 것 같네요. 어제 그 간장 때문에 전화드렸던 손님입니다. 사장님 글을 작성하려면 사실 관계는 정확히 잡아주고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초밥을 제외한 간장, 와사비, 락교, 생강, 우동 국물까지 싹 빼서 보내놓고 간장으로 그냥 먹으라고 한 건 왜 이야기 안 하시나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처음도 아니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같은 일로 전화드렸을 때 사장님은 집에 있는 진간장에 먹으라고 하셔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일도 이야기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도 초밥을 주문한 손님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시고
퀵비 비싸다며 한숨만 내쉬던 사장님 아니셨나요? 거기에 사장님이 간장도 늦게 보내주셔서 1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다 식은 초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려던 저희를 이렇게 공개된 카페에서 갑질 손님으로 만드시는 건 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누가 정말 갑질을 하고 있는 건지 이 글을 보시는 다른 주민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대댓글 밑으로 다른 회원들의 댓글이 수십 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와, 사장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정말 너무하시네요. 8,000원 퀵비 내고 시켜 먹는 찐 단골한테 저게 할 태도인가요? 또 다른 분은 이렇습니다. 간장, 와사비 없이 초밥을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그걸 손님 탓을 하고 있네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저도 이 글 보고 나니 사장님이 갑질하신 것 같은데요. 손님 저격 글이라니 무서워서 주문하겠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댓글입니다. 저도 여기서 몇 번 먹었는데 다신 안 시켜야겠네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집이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자영업자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달았던 댓글은 순식간에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사장님이 달았던 댓글은 빛의 속도로 삭제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페의 초밥집에서 작성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본인의 착각으로 이야기를 왜곡해 글을 올렸다. 바쁘다는 핑계로 손님께 무례하게 응대했다. 특히 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장문의 사과글이었습니다.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 댓글에도 동네 분들의 싸늘함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180도 달라지셨더군요. 정말 죄송하다. 본인이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 하며 연신 사과를 하셨고 어제 먹은 초밥값 9만 원은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어차피 먹은 음식이니 환불은 거절했고 대신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저는 그 가게에서 다시는 시켜 먹지 않을 겁니다. 9만 원으로 아주 비싸고 맛없는 식사를 했지만 대신 사장님의 버릇은 확실하게 고쳐드린 것 같습니다. 자영업이 힘들다는 말, 그 말이 손님의 정당한 권리마저 막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힘드냐를 따지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요? 자영업자분들의 고충도 물론 이해하지만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 탓을 하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